KKMD 791화 중국 군사매체 시나 군사망 번역. 중국 PLG-05의 성능은 한국 K9을 압도한다? 4년 후 적나라하게 드러난 중국 자주포 국뽕의 실체. 지난 20일 국내 매체들은 일제히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자주포 K9 썬더 20문을 약 3억 달러, 한화 4천억 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여러 나라에 1,400문 이상이 수출되면서 압도적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명품 자주포 K9 썬더. 그런데 K9 썬더에 대해 유독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수량은 향후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으며 나토 규격의 K9 썬더를 도입함에 따라 베트남의 탈중국화 속도가 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중국과 접경한 국가들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국경에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는 나라가 될 테고요. 중국이 K9 썬더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계기는 2020년 9월 무렵 시작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인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K9 바지라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처음 롤아웃된 이후 실전 배치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인도 정부는 K9 바지라를 중국과 접경한 라다크 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했죠. 2021년 3월 15일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시나 군사망에 올라온 기사는 이러한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K9 썬더에 관한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해당 기사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과 음해가 가득한 기사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군사 전문지임을 표방한 매체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의아해했는데 자료 조사를 해보니 국내 매체들 중 상당수가 해당 중국 기사의 오류와 거짓을 이미 지적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중국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어서 제가 해당 기사를 중력해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중국 시나 군사망에 올라온 기사 K9 자주포 3문을 인도 중국 국경지역에 배치한 인도 육군, 중국 PLG-05를 따라오지 못하는 K9의 타격 효과를 번역해 볼 텐데요. 시나 군사망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선진국에서 조달한 첨단 하위 시스템을 조립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MTU 엔진이 포함된 파워팩, 미국 허니웰의 사격 통제 시스템, 독일의 포신 기술 등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하위 시스템을 결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 시 일부 국가의 매력적인 제품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작부터 삐리리한데요. K9 자주포는 해외 유명 업체들이 생산한 첨단 제품들을 단순하게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K9 썬더의 사격 통제 시스템 및 52구경장 포신은 국산화가 완료된 지 이미 오래고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도 2025년을 기준으로 국산화가 완료됩니다. 이로써 K9 썬더가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애물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방산기업들은 K9 자주포의 종합적인 성능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고 첨단 포병이 부족한 인도는 지체 없이 K9 자주포 관련 조달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인도 육군은 중국과 접경한 국경지역에 K9 자주포 3문을 추가 배치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탈로그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능대로라면 K9 자주포는 매우 훌륭한 자주포일 것이다. 설계 도면상 K9 자주포의 전투 중량은 46.3톤이고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험난한 야지에서도 최대 39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사격 시 K9 자주포는 분당 2발에서 3발의 속도로 지속 사격이 가능하고 항력 감소 고폭탄 HEBB K307을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 40km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듯 K9 자주포가 카탈로그상 보여주고 있는 성능은 인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화포 무기 체계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다른 나라의 자주포와 비교해 본다면 K9 자주포에 여전히 큰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발사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만든 최신의 자주포 PLG-05를 예로 들면 발사 속도는 분당 8발에서 10발로 한국 K9 자주포의 2배 이상이다. 자주포처럼 화력이 뛰어난 무기 체계의 경우 더 빠른 발사 속도를 지닌 쪽이 보다 더 강력한 타격 능력을 지니게 된다. 중국 자주포 PLG-05가 K9 자주포보다 2배 이상 뛰어난 분당 8발에서 10발의 발사 속도를 지녔다는 것은 중국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른 군사 매체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국은 PLG-05의 사거리마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는 이유는 PLG-05의 사격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PLG-05는 사격 시 포신은 말할 것도 없고 차체 전체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인은 2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PLG-05의 주퇴 복자기 성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차체 서스펜션이 포 발사 시 발생하는 반동을 제대로 완충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8발에서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설사 발사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의 정확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중국 측의 주장대로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포탄이 존재한다고 해도 PLG-05의 부실한 주퇴 복자기와 차체가 반동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부서질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 유도탄이 없는 경우 자주포 같은 중포들은 적을 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포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더 빠른 발사 속도는 더 우수한 타격 효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포탄 측면에서도 중국 PLG-05가 한국 K9 자주포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PLG-05 포탄의 폭장량은 8.6kg 이상으로 K9 자주포를 뛰어넘으며, 그 결과 동일한 강도의 포격을 실시할 때 PLG-05의 타격 효과는 K9 자주포보다 훨씬 더 우수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PLG-05와 한국 K9 자주포 사이에서 발견되는 발사 속도 및 화력의 격차는 부차적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유명 자주포와 비교해봤을 때 K9 자주포의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발한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던 K9 자주포는 큰 손실을 입었다. 아시아 최고로 알려졌던 K9 자주포 6문 중 절반이 적의 포격으로 파괴되었고, 나머지 3문도 각기 다른 이유로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다. 실제 포격전 내내 K9 자주포를 운용하던 한국군 포병 진지는 적의 구식 견인 곡사포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되었고, 한국이 자랑하던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긴 사정거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포격전 내내 K9 자주포는 적의 집중사격에 제압되어 꼼짝할 수 없었고,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포조준 레이더 시스템조차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화 군사망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 군사망 기사에 서술된 내용들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곡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많이 접하셨을 내용일 것이라 생각되어 요약 정리해보자면,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던 K9 자주포는 총 6문 중 단 2문 뿐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진지 공격에 북한이 동원한 전력도 구식 견인포가 아닌 122mm 방사포였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K9 자주포는 카탈로그상 표시된 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전투력을 선보였는데요. 122mm 방사포에 피격되었던 두 문의 K9 자주포들 중 조준경이 파손된 한 문을 제외한 나머지 한 문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되어 손상되지 않은 세 문의 K9 자주포들과 함께 북한 방사포 진지를 타격, 카탈로그보다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K9 썬더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해외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자주포로 더 각광받게 됩니다. 여기 더해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K9 자주포가 해외에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는 이유는 순전히 한국이 기술 이전이나 산업적 혜택들,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이전이나 상업용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절충 무역 조항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다면 해당 기술 이전의 대가로 K9 자주포를 선물로 구매해준다는 뜻이다. 중국 신화 군사망이 군사 전문 매체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망친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 절충교역 서술입니다. 이전되는 기술과 절충교역 범위는 판매하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K9 썬더를 생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반도체 기술 이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상업용 자동차 생산 라인 제공도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유럽 및 미국 우방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이 K9 자주포의 부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는 K9 자주포의 유지 및 정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인도군은 K9 자주포를 중국 국경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중국 육군을 상대로 K9 자주포 포병대의 성능을 시험하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의 성능은 매우 형편없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까지 2021년 3월 15일 신화 군사망에 올라온 K9 자주포 관련 중국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자주포 PLG-05와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 썬더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를 발생시킨 중국발 기사에 대한 전체 번역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2021년 신화 군사망은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성능은 형편없다고 기사를 올렸지만 4년이 지난 지금 K9 자주포 운용 국가는 9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조만간 베트남이 K9 썬더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이 숫자는 곧 10개 국가로 늘어날 것이고 K9 자주포 기술을 수출하여 완성한 터키 프르트나와 K9 썬더의 차대를 사용하는 크라프를 도입한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다면 K9 자주포 계열 운용국가의 숫자는 12개 나라로 늘어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PLG-05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군사 전문가는 중국 육군 스스로가 PLG-05의 성능에 실망한 나머지 해외 수출은커녕 중국 육군에 도입하는 숫자도 320문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공격 및 방어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는 전력이 해군이며 그 다음으로 공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이라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추론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있는 전력이 바로 육군 전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자주포 PLG-05가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 썬더를 위협하는 날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